이번에는 합리적인 방법, 임대차 계약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수출자, 임대차도 수출입 계약이 있습니다. 수출자는 일본의 다이니뽕 프린팅 컴퍼니, 다이니뽕가 100% 출자한 일본 수제 다이니뽕 컴퍼니 이미징 컴퍼니입니다. 이미징 컴퍼니. 요게 수출자가 됐고, 수입자는 다이니뽕 프린트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DNP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100% 투자를 했으니까 당연히 특수관계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특수관계자 08년부터 국내 지하철역에서 즉석 사진 촬영기 사업을 하기 위해 지하철 공사로부터 기기 112대 설치 사업에 대한 낙찰을 받아서 08년 수출자와 기기 112대에 대한 임대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지하철에서 이 즉석사진 찍는 그게 있죠. 이렇게 즉석사진 촬영기입니다. 자, 수출자는 기기 112대 중 55대는 직접 임대 수출로 공급하고 나머지 57대는 국내 벤탈코리아와 주 정인에게 각각 25대 32대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국내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게 했던 데인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도 다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사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석 사진 촬영기 수입에 관한 수입자는 여기가 25대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32대고 그래서 이 2007년도에 이 DNP 코리아가 생겨가지고 이 회사가 전부 수입해서 이 회사는 이제 임대차로 수입을 했고 이거는 인도를 한 겁니다. 112대가 돼 있는 거죠. 총. 자, 국내 양수도 내용입니다. 국내 양수도 내용은 수입자는 기기 112대에 대해서 08년 2월 1일부터 09년 3월 31일까지 임차하고 쌍방 어느 쪽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다시 1년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112대 임차료는 매월 대당 약 1146행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료 산출 근거표에는 리스 기간 5년으로 예상하여 임차료 요율을 계산한 것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수입자가 동사업으로 인해 시작함으로 인해 종전 수출자 협력 관계인 이 국내 회사가 동종 사업을 포기하고 수출자와 협의하여 각각 25대 32대를 수입자에게 국내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럼 질의 내용 보겠습니다. 수입자가 08년 2월 1일 임대 계약에 의해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제6방법을 적용할 때 제출한 서류상에 임차물품의 취득가격을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 수입 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 취득가격. 임차 물품의 취득가격을 임차료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 수입 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기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할 때 고시 제5-4조 제2항 3호에서 규정한 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11%였군요. 그때 당시에는. 자, 임차 수입물품 57대의 국내 양소시 납세 의무자 주체 질의권 관련입니다. 05에서 060 벤탈 코리아와 정인 JIC가 수출자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07년 12월에 수입자에게 인도한 OCPT대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 납세 의무자. 이거는 납세 의무자 문제는 이제 평가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서 검토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내 이 회사가 새로 생겨가지고 종전에 하고 있던 벤탈코리아 25대를 취득하고 여기 32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새로운 55대의 이걸 받아서 임대차를 했고 임차료는 112대. 여기서 받은 임차 기기하고 여기서 새로 받은 임차 기기에서 112대에 대한 임차료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57대 무상 계약했고 종료가 됐고 인도가 됐고 여기 새롭게 다시 57대가 왔습니다. 자, 거래 내용 보겠습니다. 기기 112대 수입 현황입니다. 기기 55대는 수출자로부터 직접 임차를 했는데 57대는 05년에서 06년 정인 JRC가 수출자로부터 무상 임차한 기기 32대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국내에서 수입자에게 직접 인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기기 25대도 이 회사가 수출자로부터 무상 임차 수입한 기기 이거 25대겠죠. 25대를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국내에서 수입자에게 직접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 B사가 동사업을 중단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기기 136대를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자는 다시 수출자에게 판매하면 수출자가 기기 158대 중 22대 임차물을 포함해서 25대를 다시 수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22대가 맞군요. 자, 수입자는 기기 136대의 구매 대금과 이전에 수출자가 벤탈코리아에게 무상 임대한 22대의 임차권을 조기에 해지하는 대가를 합하여 총 2억 원을 벤탈코리아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총 예상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수입자의 즉석 사진 촬영 사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수출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입자 DNPK의 수입 내역입니다. 07년 12월 27일 수출자로부터 임차 수입한 기기가 55대고 모델별로 22대는 대당 2억행 20만행 34대는 대당 28만행으로 각각 수입 신고를 했습니다. 약 200만원 2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입자의 송금 내역 08년 2월 1일 수입자는 매월 대당 임차료 만행을 수출자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복잡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임차 물건은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이건 똑같은 임차 물품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임차 물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물건이니까 똑같이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12대 임차 물품 중 수입자가 직접 임차 수입한 55대에 대하여 임차료 계산 근거표상 취득 가격을 고시 5-4 1장 제1호의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 수입 물품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취득 가격이죠. 취득 가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취득 가격을 볼 수 없다면 총 예상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취득 가격을 임차료의 산출 기초로 보는지, 아니면은 예상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볼 수가 있는지 하는 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검토하겠습니다. 동임차 물품의 취득 가격은 수출국 내에서 제작 또는 취득 시의 가격이지만 수입 물품 중 일부 물품의 취득 원가를 일행으로 상정한 것은 수출자가 정한 내구 연한 경과로 회계상 잔존 가치가 없는 일행이지, 이 수입 물품의 가격이 일행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일행이라는 거는 이미 회계상 5년간의 계산이 다 끝나서 이미 회사의 그 장부상의 회계 처리가 끝났다는 것 뿐이지, 이것이 잔존 가치가 일행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 대당 월 임차료보다 취득原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가격을 가지고, 이건 취득가격, 즉 취득가격을 가지고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당의 임차 수입 물품의 가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당의 임차 수입 물품, 동종 동질 혹은 유사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적용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고시 5-4조 제1항 3호에 따라서 임차 물품의 경제적 내구 연한 동안 지불될 총 예상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당의 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 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은 당의 임차 계약서의 이자율을 우선 적용해야 하지만 계약서에서 이자율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시에 의해서 11%, 이게 너무 크게 이렇게 환산이 되면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너무 크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렇게 된다. 자, 통고시 단서에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 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이자율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동고시 계약서에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현재 가격 산정 시 연 이자율 11%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특수관계가 임차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물리적 해석을 벗어난 해석이며 또한 조세법률지도 위배합니다. 이게 11%인데 이거를 이 규정을 적용, 이자율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적용하는 게 낫죠.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어차피 지금 육방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예상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 계약서에 이자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시에 따라 규정된 연 1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임차료 산출 근거표상 취득가격은 고시 5-4 제1항 제1호 임차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의 임차 수입 물품의 가격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시 5-4 제1항 3호에 의해 과세 가격은 총 임차료에, 총 예상 임차료에다가 이자율 11%를 적용하여 환산한 현재 가격이 과세 가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임차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